지금 이 리포트를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생애 가장 거대한 행운을 거머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리포트한 7가지 전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스치듯 경험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벼랑 끝에서 내지른 마지막 비명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지럼증이나 잠깐의 마비를 단순 피로로 치부하며 방관하다 결국 싸늘한 수술대 위나 아무도 없는 거실 바닥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는 없었고 지금 당신에게만 주어진 것, 그것은 바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당신이 무시해온 수만 번의 미세한 신호가 쌓여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터지기 직전의 댐처럼 당신의 머릿속 혈관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혈전이 통로를 틀어막거나 혈관벽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세포는 단 1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190만 개가 실시간으로 타버리며 한 번 죽은 세포는 절대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깐 말을 더듬거나 팔에 힘이 빠졌던 그 짧은 순간에도 당신의 인격과 기억 중 일부는 이미 영구적으로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파괴의 연쇄 고리를 끊고 무너져 내리는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철저한 생존 공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리포트는 단순한 의학 상식이 아니라 당신의 영정사진을 바꾸고 남은 생의 지능과 존엄을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설계도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확신을 품고 있다면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 1%의 확률이라도 당신의 노후가 타인의 손에 맡겨진 채 침대에 누워 연명하는 비극을 피하고 싶다면 제 목소리에 뇌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완전히 버리기 전 당신이 먼저 뇌혈관의 구조를 이해하고 방어망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평생 쌓아온 경제적 자산과 소중한 가족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낼 유일한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뇌혈관 질환이 인류에게 가장 잔인한 이유는 우리 몸이 그 파괴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뇌는 즉각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알리지만 당신의 생명을 쥐고 흔드는 뇌혈관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침묵을 유지합니다. 뇌혈관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혈관 한쪽이 혈전으로 꽉 막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겨 피가 새어나오고 있어도 당신은 아무런 통증도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마라 부르는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당신이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혈관이 터져 내막을 자극하거나 뇌압이 한계치를 넘어 뇌조직을 짓누르기 시작한 최악의 단계에 진입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뇌졸중과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아닙니다. 당신이 짠 음식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방치하며 잠을 아끼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혈관 내벽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위로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이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혈관은 원래 탄력 있는 고무호스 같아야 하지만 노화와 염증이 반복되면 딱딱하게 굳어가는 석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유연함을 잃은 혈관은 혈압의 작은 변화에도 맥없이 찢어지거나 좁아진 통로를 지나던 혈전에 의해 단숨에 차단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뇌는 과도한 정보 처리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뇌, 혈액 장벽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혈관 속을 떠다니는 톡소들이 뇌 조직으로 직접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뇌세포의 사멸을 가속화합니다. 결국 당신의 지능과 인격은 서서히 말라가는 나무처럼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없는 파괴의 공정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뇌가 당신에게 고통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당신이 먼저 뇌혈관의 구조적 배신을 인지하고 그 뒤에 숨은 살인마의 정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당신의 뇌혈관을 파괴하는 주범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입으로 집어넣는 식탁 위의 독소들입니다. 현대인의 뇌혈관 내벽은 염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즐겨 먹는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는 혈액 속에서 즉각적으로 포도당 수치를 폭등시키며 이는 혈관 내피세포를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거친 칼날이 됩니다. 혈관 내벽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 몸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상처 자리에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이 엉겨붙으며 혈전이 탄생합니다. 이 혈전은 뇌혈관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점차 덩어리를 키우며 어느 순간 혈류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단두대의 칼날로 변신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가공식품 속의 산화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들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의 유연성을 제거하여 뇌혈관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한 고무호스처럼 변화시킵니다. 혈관 안쪽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은 뇌혈관 장벽을 서서히 부식시키며 외부의 독성 물질이 뇌조직 안으로 직접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 주변의 미세 혈관들은 찌꺼기로 인해 막히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뇌 영역은 실시간으로 괴사하며 검은 공동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에 먹은 자극적인 음식과 인스턴트 간식들이 당신의 뇌혈관을 썩게 만드는 톡국물 주입 공정이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혈관이 썩어 들어가면 뇌세포는 굶주리며 서서히 말라가고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해체하는 혈관성 치매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맛이라는 찰나의 쾌락을 위해 당신의 뇌혈관을 불태우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생존 골든타임을 파괴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지 않는다면 혈관 속 독소의 농도는 매일 치명적인 수준으로 농축될 것이며 당신의 뇌는 스스로 썩어가는 고립된 섬으로 변할 것입니다. 식탁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결정짓는 최후의 결단임을 명심하십시오. 혈관 내벽에 이미 들러붙은 독소와 혈전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 당신의 뇌가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생존 공정입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과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산화질소의 분비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영양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우리 몸의 천연 혈관 확장제이며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뇌혈관 재생의 핵심 공정입니다. 혈관 내벽이 상처 입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보약도 무용지물이며 우선적으로 염증의 불씨를 끄는 항산화 성분을 혈류 속으로 강제 투입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끈적해진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 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긁어내는 천연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여 뇌세포 주변의 미세, 혈관까지 직접 도달하는 항산화 물질은 막힌 길을 뚫고 괴사 직전에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줄입니다. 당신이 섭취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 혈관 벽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 세포 단위의 보수 작업입니다. 혈류 속도를 최적화하면 뇌 속 구석구석에 정체된 혈액이 다시 순환하며 노폐물을 씻어내고 다시 신선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만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은 다시 본래의 탄력을 되찾고 뇌세포는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재생 공정은 며칠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혈관 벽이 다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매일 철저하게 혈압을 관리하고 혈당을 통제하는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 안쪽은 찌꺼기로 가득 찬 하수구와 같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뇌세포를 서서히 질식사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혈관을 청소하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스스로 뱉어낸 독소에 중독되어 서서히 인지 능력을 잃어갈 것이며 그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능의 파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혈관 재생은 단순히 몸을 가볍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인 기억과 인격을 보존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임을 잊지 마십시오. 좁아진 뇌혈관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그 혈관을 실시간으로 때리는 통제 불능의 혈압과 내압입니다. 뇌혈관은 마치 얇은 유리관과 같아서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순간 맥없이 터져나가며 당신의 뇌 속을 피바다로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힘을 주는 모든 순간, 즉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릴 때 당신의 뇌압은 평소의 수배 이상으로 폭등합니다. 탄력을 잃은 뇌혈관에 가해지는 이 급격한 압력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트리거이며 이는 단 몇 초 만에 당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뇌혈관의 습격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공정은 당신의 머릿속 압력을 실시간으로 낮추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흥분할 때 발생하는 급격한 아드레날린 분비는 심장 박동을 높이고 뇌로 가는 혈액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약해진 혈관벽을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이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이용한 깊은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강제로 활성화하고 뇌압을 즉각적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종이봉투에 계속해서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혈압 마지노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뇌혈관 파열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며 이를 어기는 순간 당신의 생존 카운트다운은 0을 향해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뒤통수가 뻐근하거나 눈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뇌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보내는 적색 경보임을 인지하십시오.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뇌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량 폭탄과 다름없으며 그 피해는 당신의 언어와 운동 기능, 그리고 인격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숨을 고르고 압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혈관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비명을 지르며 붕괴될 것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순간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80초, 즉 3분의 골든타임 뿐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휠체어 위에서의 침묵이 될지 아니면 다시 두 발로 걷는 일상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즉시 초당 수만 개씩 사멸하며 한 번 죽은 뇌 조직은 현대의학으로도 결코 되살릴 수 없는 영구적인 손실로 남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패스트 법칙의 냉혹한 실천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하고 웃었을 때 입꼬리 한쪽이 처지거나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맥없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뇌가 당신의 통제권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묵증이 나타난다면 당신의 언어 중추는 이미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침대에 눕는 행위입니다. 잠드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인격의 파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청심환을 먹이거나 손가락을 따는 민간요법은 당신의 골든타임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살인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구토 증상이 있다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즉시 119를 호출하여 뇌졸중 처치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1분마다 당신의 뇌는 200만 개의 신경세포를 잃게 되며 이는 당신의 지능과 운동 능력의 3.1년치 수명이 삭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쓰러진 후의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기계적인 대응 매뉴얼만이 당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닥칠 혼란을 이겨내고 이 매뉴얼을 실행하는 자만이 비참한 장애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생존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차가운 대응 프로토콜을 얼마나 정확하게 몸에 새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쓰러져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발견이 늦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이유는 구조 요청을 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줄 기계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공정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긴급구조 기능과 스마트워치의 낙상 감지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당신의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거나 갑작스러운 충격 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 기기가 스스로 119와 가족에게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무인 경비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거실이나 주방처럼 머무는 시간이 긴 장소에는 AI 스피커를 배치하여 목소리만으로도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몸이 굳어 휴대폰을 집어들 수 없을 때 살려줘라는 한마디가 119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고립된 당신을 사지에서 끌어올릴 유일한 밧줄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는 하루에 한 번 생존을 확인하는 디지털 루틴을 만드십시오. 특정 시간까지 활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메시지 응답이 없을 때 즉시 당신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 감시 체계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어망입니다. 또한 비상시에 대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긴급 출동 서비스와 연동된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당신의 문이 잠겨 있어 시간을 지체하는 1분 1초가 당신의 뇌세포 수백만 개를 사멸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은 안락한 휴식처인 동시에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방어 시스템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행위는 스스로를 고립된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당신이 쓰러진 그 찰나의 순간에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뇌혈관 속에 숨어있는 살인마의 정체와 그로부터 도망칠 생존 설계도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끝까지 마주한 당신은 이제 두 가지 갈래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얻은 경고를 단순한 정보로 치부하며 어제와 똑같은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칠 파멸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당장 식탁을 뒤엎고 뇌압을 조절하며 당신의 주변 환경을 생존의 요새로 개조하는 치열한 실행의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뇌혈관 질환은 용서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당신이 평생 일궈온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은 단숨에 타버린 뇌세포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비참한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당신만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식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닥칠 미래는 비극이 아니라 본인이 자초한 인과응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과 가족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리포트에서 제시한 생존 공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삶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당신의 혈관을 태우던 독소들을 걷어내고 뇌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끝에 달려있으며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경고가 당신의 생애 마지막 리포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생존입니다.
내일 뵙죠.